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철학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세타가 이 확률 변수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세타가 확률 변수인 이유는 뭐기 때문에? 얘는 언노운이기 때문에 얘는 확률 변수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세타 기분 y를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의 사후 분포를 추정하는 겁니다. 사후 분포를 추정한다는 거는 얘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아니면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그 분포를 찾아내는 거예요. 분포를 찾아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분포 이름을 알아내는 거죠. 그 분포 이름과 그 분포에 들어가는 그 분포의 파라미터들, 뭐 평균과 분산을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아내면 그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분포로부터 그 분포라니까 그 분포로부터 우리의 평균과 분산, 뭐 실내 구간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더 개념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데이터 y를 관측하기 전에는 y도 확률 변수고요. 그다음에 세타도 확률 변수입니다. 지난번에 동료 던지기 생각하시면 세타는 앞면에 될 확률이고 이 y는 앞면 또는 뒷면에 이제 앞면 또는 뒷면의 일종의 아웃컴이죠. 그래서 이 세타도 확률 변수고 y도 확률 변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죠? y 관측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y와 세타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y와 세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세타도 확률 변수, y도 확률 변수. 그런데 이 y와 세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타 값이 1에 가깝냐, 0에 가깝냐에 따라서 그에 의해서 실현된 y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y와 세타는 둘 다 확률 변수. 이 두 선은 굉장히 콜리션이 강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목표는 세타가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세타가 뭔지 알고 싶은데 이때 세타에 대한 정보가 y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포스테리아 또는 우리가 세타를 배제나 업데이트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전적으로는 y와 세타 둘 다 확률 변수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y와 세타 중에 y가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실현된 y로부터 세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반영해서 세타의 평균과 분산을 아는 거예요. y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타는 확률 변수였습니다. 확률 변수였고 우리가 생각했던 세타의 평균과 분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y가 실현됐고 y 안에는 세타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y를 보고 나서 생각하는 세타의 평균과 분산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걸 우리가 배주를 했던 거죠. 배주를 했고 그래서 세타가 베타 분포로 주어져 있고 A0, B0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y의 분포는 그냥 베르누이죠. 1 또는 0이잖아요. 그죠?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고 얘는 세타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부터 이제 세타의 분포를 도출했죠. 그쵸? 이때 y와 이때 y는 다릅니다. 그죠? 왜냐면 요까지는 모형이에요. 이 모형까지는 y가 실현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두 개는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는 프라이어입니다. 얘는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얘는 y에 대한 프라이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와 y에 대한 프라이어를 합쳐서 우리는 모형, 마드리를 부르고 프리퀀티스트에서는 얘만 모형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세타는 신이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프라이어 또는 모형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세타가 베타 분포에서 실현이 되고 그래서 어떤 가 실현되는지 모르는 거죠. 확률 변수로 실현됐을 거라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 실현될지 모르지만 어떤 세타가 주어져 있으면 그에 따라서 y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y가 실현되어 있는 거죠. 모든 y는 아니지만 y의 일부가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를 관측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세타는 확률 변수예요. 세타 특정 하나 값 다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y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세타의 정보가 A0와 B0밖에 없었고 이제는 y가 주어지면 세타에 대한 정보가 베타 분포인데 이제 A1, B1이 된 거죠. 그때 A1, B1이 어떻게 됐습니까? A1, B1이. 그죠? A1, B1 어떻게 됐습니까? A1, B1. A1은 A0 더하기 그때 뭐 2. B1은
B0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되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2라는 게 앞면에 쓰고 8이 뒷면에 쓰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얘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아는 분포로 나온 거예요. 이 베타 분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뭘로부터 알아낸 겁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타의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을 아는 거고 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알기 위해서 뭘 계산해 봅니까? 얘 분포를 알고 싶어서 얘 밀도 함수를 계산해 봤죠. 그렇죠? 밀도 함수를 쭉쭉 계산해 봤더니 보니까 얘가 베타 분포의 밀도 함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의 4호 분포가 바로 베타 분포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베타 분포에 그때 들어간 파라메타가 A1, B1이 이렇게 결정된다는 사실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스테리어 민이 이제 이게 A0 더하기 2 B0 A0 더하기 B0 더하기 10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이러고 나서 이제 A0 B0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A0 B0에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되나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사전적으로 우리가 몇 개를 설정해 놓고 모형 비교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모형 비교하는지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아요. 직관만 설명드렸습니다. 그 직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도출한 게 이거였죠. 각 모형의 사후 확률 얘를 도출해 봤습니다. 얘를 도출해 봤고, 만약에 모형이 두 종류라면 f of y given m1 f of y given m1 더하기 f of y given m2 이렇게 도출된다는 걸 배웠죠. 모형이 두 개라면, 모형 세 개라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프라이어로 곱해놨죠. 각 모형의 이제 사전 확률, 각 모형을 계산했지만 이거는 모형별로 갖다 생각하고 n분의 1로 한다고 하면 다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과 이 값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돼요. 모형 1의 주변 우도, 모형 2의 주변 우도. 그러니까 모형 2의 마진 라이쿠드와 모형 1의 마진 라이쿠드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모형 1의 그 확률이 결정이 되는 거죠. 모형 1의 사후 확률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건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 y라는 놈이 모형 1로부터 생성됐을 확률이에요. 얘는 y라는 또 반대로 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기본 y 하면 이제 이 y라는 놈이 모형 2로부터 생성됐을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주변 우도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주변 우도는 정의가 이거죠. 다시 쓰면 f of y given m RHM자 1, 2는 빼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변 우도라는 거는 얘를 우리가 마지널 라이크루드, 그냥 라이크루드 부르지 않고 마지널 라이크루드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라이크루드에서 라이크루드는 좀 이따 쓰고 y와 세타의 조인트 덴시티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마지널 라이크루드라고 불러요. 근데 얘를 다시 쓰면 f of y given 세타 곱하기 파이 오브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쓰면 얘는 밀도 함수, 세타 밀도 함수, 얘는 세타의 함수. 여기서 y는 고정된 값입니까? 확률 변수입니까? 여기서 y는 고정된 관측치죠. 관측치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y 함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타의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얘는 기대값이죠. f of y given 세타. 기대값입니다. 세타에 대한 기대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크루드예요. 그죠? 라이크루드의 평균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이크루드의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근데 그 가중치 결정한 게 바로 이 프라이어인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모형이 있는데 f of y given m1과 f of y given m2가 달라요. 두 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개 다르다 쳐봐요. 그럼 두 모형의 주변 우도가 다르다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얘는 같은데 얘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뭐냐면 각 세타에 대한 가중치를 말하는 거죠. 중요도를 말하는 거죠. 사전적인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가중치가 달라요. 가중치가 달라서 얘가 이 두 개가 다를 수 있고, 또는 얘는 같아도 얘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얘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모에서는
세타가 베타 분포를 따라요. 아까처럼 베타 분포를 따릅니다. A0, B0 따라요. 근데 원래 모형은 y가 세타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타 제곱에 의존할 수도 있죠. 세타 제곱에 따라서 얘가 0, 1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세타지만, 그러니까 프라이어는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는 같지만 y에 대한 프라이어는 다를 수 있어요. 세타가 0과 1 사이면 세타 제곱도 0과 1 사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개 모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모형의 주변 우도가 다르다. 두 모형의 주변 우도가 다르면 당연히 이제 주변 우도 마지막으로 다르면 각 모형의 이제 사업 확률도 달라지겠죠. 이것도.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동력 던지기에 마진 아이쿠도 한번 계산해 보고 또 시작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의에 따라서 세타가 주어지면 안 되죠. f of y given model 인데 f of y given theta model pi of theta given model 이렇게 d theta. 그냥 귀찮아서 모형은 다 빼겠습니다. 모형은 항상 컨디셔널이니까 그냥 f of y given theta pi of theta d theta.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이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세타의 제곱 1 빼기 세타의 8승 됐고, 얘 압니까 모릅니까? 얘 알죠? 겜마의 A0 더하기 B0 겜마의 A0 겜마의 B0 세타의 A0 마이너스 1 빼기 세타의 B0 마이너스 1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제 세타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는 빠져나와도 될 거예요. 인테그랄 밖으로. 그래서 겜마의 A0 더하기 B0 겜마의 A0 겜마의 B0 곱하기 인테그랄에 세타로 묶으면 되겠네. 그죠? 세타의 A0 더하기 8 빼기 1 8이 아니죠. 2죠. 2 1 빼기 세타의 B0 더하기 8 빼기 1 D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다시 그대로 쓰고 A0 겜마의 B0 바꾸고. 자, 얘의 적분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얘의 적분감 잘 몰라요. 우리가 대신 우리가 뭘 하냐면 얘는 커넬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만 있으면 얘 인테그랄은 반드시 뭐가 되겠습니까?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만 있으면 얘는 무조건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그러면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곱해주고 또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곱해줬다면 어떤 걸 곱해줘야 됩니까? 곱해줬다 그러면 얘를 A1, 얘를 B1이라고 하면 이제 A1, B1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에 겜마에 그냥 A1 더하기 B1 겜마에 A1 겜마에 B1 그죠? 곱하기 여기 세타에 A0 더하기 A0도 그냥 지워봅시다. 그냥 A1 빼기 1 빼기 세타에 B1 빼기 1 D 세타 하고 또 곱해줘야겠죠. 얘 역수로 곱해줘야 됩니다. 겜마의 A1 겜마의 B1 나누기 겜마의 A1 더하기 B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는 이제 1이니까 날아갈 것이고, 결국 남는 거는 얘만 남는 거죠. 결과적으로 겜마의 A0 더하기 B0 겜마의 A0 겜마의 B0 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갯마에 A1은 그냥 A0 더하기 2 빼기 1 갯마에 B0 더하기 8 빼기 1 그리고 갯마에 A0 더하기 B0 더하기 1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빼기 1은 필요 없죠. 빼기 1은 안 해도 되고, 그죠?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주변 노드인데 주변 노드가 뭐에서 결정되는지 한번 보시죠. 주변 노드가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거 주변 노드는 당연히 이 프라이어에 결정되고, 그죠? 프라이어는 파라미터들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바로 주변 노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변 노드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